법인세입니다. 비영리법인 뭐 처음에 나오죠. 수익사업이냐 비수익사업이냐. 비수익사업 세금 없는 거, 수익사업은 세금 있는 거. 그중에 이제 고유목적 사업으로 3년 이상 쓰면 세금이 없는데 그런데 고유목적 사업으로는 쓴 적이 아니야. 옛날에 그 수익사업으로 썼다가 고유목적 사업으로 전입을 한 케이스가 있었어. 그러면 막 취득하고 양도 중에 고유목적으로 쓴 기간에 양도 차익을 반환해서 그것만 뭐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보유기간이 너무 길면은 그것도 또 안분해가지고 과세 대상을 좀 넓힐 거야 뭐 이런 게 바뀐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조각투자 상품을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신탁이 앞서 소득세법에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요거는 법인세 납부 의무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급할 때 이제 배당소득으로 하는 그 신탁 상품이에요. 저기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다음 해외 자원 개발의 수익 배당금의 입금 불산입 적용. 그냥 일반적으로 그 뭡니까? 내가 이렇게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익 배당금을 받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금 불산입 대상이 일단 되지만 그런데 그 외국 자회사가 세금 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세금을 또 때리면 이중과세니까 입금 불산입 대상 해주는 거지만 외국계가 조세입부 국가라 세금을 안 냈어. 그게 이제 특정 외국법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세입부 국가에 소재한 특정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았어. 그러면 그 나라에도 세금 안 내고 우리도 입금 불산입 했지만 또 세금 안 내고 이거는 아닌데 해서 특정 외국법인 중에 실제 세부담이 그 15% 이하인 그런 데서 받은 것은 입금 불산입 안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단서신설. 그런데 그게 그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야. 뭐 이러면 그건 해줘. 그래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좀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외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임직원 할인 아까 소득세에서 잠깐 봤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0원이야. 근데 70에 팔아줬어. 그럼 매출이 70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입금산입, 즉 30, 할인금액 30을 수익금액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경비는 지금 임직원 할인금액을 손비에 또 넣어야 돼. 비용에다가 30% 송금에 넣으면 내가 뭐 50에 사서 100인데 100에 파는 게 아닌데 임직원이라서 50에 사서 70에 팔아주는 거야. 그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50 원가에다가 할인금액 30 더해서 80을 손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실제 매각금액 70이 아니고 입금 30 더해서 100. 즉 80에서 80이 되고 손비는 뭐 이익은 똑같죠. 뭐 이익은 똑같은데 어쨌든 할인금액을 공이 입금 송금에 동시에 반영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해외 자원 수익금액 배당 입금 불산 뒤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장사 스톡옵션 송금 인정 범위 명확화해서 원래 이제 그 우리 법인세법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관련한 내역들을 뭐 세무조정에 따라서 손비를 인정하는 그런 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이 뭐 어쩌고 그런데 거기서의 스톡옵션은 상법 340조의 2에 따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상법 542조의 3에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이 있어요. 그것들이 포섭되느냐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점이라는 내용이에요.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이것도 뭐 소득세에서도 그냥 읽어보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의류 이것도 넘어가시죠. 뭐 의료기술협력단이라는 게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공동경비 배분 기준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공동경비 특수관계법이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간에 그 공동사업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해요. 조직 사업 같은 걸 하면서 경비가 발생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내역들을 그럼 어떻게 안분할 거냐 했을 때 네 가지 중에 선택한다 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총 자산가액을 다 평정해서 안분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쭉 해서 안분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총 자산가액을 안분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으로 한다. 근데 직전 연도 매출액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용한 거고 그다음에 공동 경비뿐만 아니라 공동 소유 자산에 대해서도 이게 그 자산 운용 관련한 손비도 안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된 기업 하나가 다 돈을 내죠. 예를 들어 공동 그 조직에 관련한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한 회사들에게 우리 자산가액이나 매출액 기준으로 나눠서 좀 내 하면서 이제 청구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이때 청구서를 들이밀 때 생계에서 끊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건 재화용의 공급이 없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생계에서 발행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솔직히 기업이 그렇잖아요. 부가가치세법을 정식으로 이렇게 막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야, 돈 청구할 때는 생계선서를 해.
그래야 결제할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세금세를 끊고 청구하거든요. 요거는 근데 가짜 세금계산서는 보지 않습니다. 유권 해석이 그렇게 뭐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제한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얼마까지 주라고. 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범위가 좀 강화됐다. 그다음에 자기 주식 관련해 적격합본 분할을 할 때 그 이제 지분의 연속성 인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주식에는 주식을 배정하지 지분 그 이제 대가를 배정하지 않으면 요거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했을 때 아 그거 빼고 산정하는 거야. 지분의 연속성은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뒀다는 거고요. 적격 분할에 물적 분할에 압축 기장 충당 사후 관리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동화 전문회사 등 이제 그 배당 금액 소득 공제 법인 있잖아요. 법인세는 안 내고 이제 배당 가능액의 90%를 배당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소득에서 빼니까 그때 그 만약에 배당 소득 공제 못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그 못 받으면 다음 연도로 5년간 이월 공제 받는다라는 표현이 해당 사업년 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이 좀 애매해요, 그 표현이. 그래서 해당 사업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배당 금액이라고 해서 그 금액의 범위를 이렇게 명확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 법인세가 이렇게 맨날 바뀌는데도 여전히 명확화, 합리화 이런 게 참 있다는 거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한 내용에서 배당 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그 내용에 이제 그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 평가 손익은 제외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사실 법인세에서 만약에 제일 중요하게 강력하게 뽑으라면은 요 15번에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조정인데요. 이게 어때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법인은 과표 2억 원 이하는 9%, 지방소득세까지 9.9 정도 내고 200억까지는 19 뭐 이렇게 내는데 사실 뭐 2억 넘는 부분이 이제 그 뭐 속칭 그 가족법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특정 법인 중에 일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특정 법인에 연루된 법인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그 가족으로 그래서 저기 배우자와 자녀로 이제 법인 주주 구성한 뒤에 거기다 법인에다 계속 이제 그거 태워가지고 배당금 태우고 뭐 막 이득 태워가지고 그거 이제 자꾸만 이게 불려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부에 세금 적게 내면서 부에 무상 이전을 무상은 아니지만 쬐끔 이전을 받으려는 쬐끔 세금 내고 이전을 받는 그런 내용을 두는 그 아이디어는 법인세 구간이 9%까지가 제일 낮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2억까지 쏴주면 세금 9%로 세금 땡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2억을 만약에 개인이 받아보세요. 그러면 세금이 막 증여세 막 20% 내고요. 그 합산과세 되고요. 뭐 그래요. 막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금액과 상관없이 19%야. 지방소득세까지 때리면 20.9%야라고 하면은 일단 세금 부담이 상당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아까 특정 법인을 통한 그런 자본거래나 이런 세율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법안으로 들어올 정도가 된다면 뭐예요? 이미 국가가 다 이런 것들을 스크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단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냈어. 그럼 아까 장기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으로 하게 되면 이거 그 법인세 이거 팔 때 법인세는 첫 번째 뭡니까? 일반 법인세 내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낼 수 있는데 요 비과세 되는 것 중에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은 그 부분은 추가 세금이 없거든요. 요거 건설형에 한해서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요거 추가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법인세 대상만 되는 거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은 아니다. 공시대상 기업의 중간연합 범위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연결법인세 이런 것도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조세조약의 비과세 면제 신청 시 증명서류 인정 범위 확대와 구경문 제출 의무 신설해가지고 국문본 제출 의무 이렇게 해서 또 영문본 제출하는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이게 딱 그런데 우리가 생계산수 다 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부금 영수증도 종이로 끊어가지고 막 종이로 받고 막 그래갖고 저도 이게 종이로 받은 거 막 저한테 퀵으로 보내주시고
우편 보내주시게 해갖고만 넣고 그랬는데 직전 연도 기본요소증 발행법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은 이제 전자로 발급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의무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확인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가는 거겠죠. 자동으로 저희 같은 대리인들은. 그다음에 22번에 그 신용카드 매출점 합산 발급해주는 그 업종들이 있어요. 그 업종에 여행업 사업자도 포함한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연구개발 기계 가속상가 이거 넘어가시 기 바랍니다.